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에 다시 옵니다. 이제는요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오는 거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손도 못 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스탄 대사가 고발이 됐잖아요. 그 고발 주체가 저쪽 개딸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쪽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고발건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배당이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반전이 지금 애고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부정선거 카르텔 그리고 친중 카르텔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일종의 돌격조로서 지금 오는 건데요. 그야말로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전 트럼프 대통령 이분이 말이죠.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브라질에 대해서 폭탄을 때렸죠. 폭탄을 그냥 투하했죠. 관세를 무려 10%에서 50%로 올렸습니다. 그거는요, 룰라 이 사람이 약간 반미주의자에 가깝고 그리고 좌익이에요. 그리고 좌익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도 부정선거 이슈가 있거든요. 그걸 거론하면서 그냥 관세 폭탄을 지금 때렸고 대신에 극으로 불리죠. 보통 언론에서 극으로 부르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 사람하고는요, 기가 막히게 궁합이 맞더라고. 그냥 관세를 면제해 줘 버려서 그냥 관세가 없어요. 0이에요, 0. 그리고 그분은 극우도 아닌 겁니다. 그냥 좌익 카르텔이 우리 언론들이 대부분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좌익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그들 눈에는 좌익으로 이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선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이렇게 큰 나라인데 남미에서는 가장 큰 두 나라 아닙니까? 축구로도 항상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한쪽은 폭탄, 한쪽에는 그야말로 아예 관세를 아예 없는 무관세 면제로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입니까? 이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안보적 혹은 이념적 어떤 그런 것을 적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과거에 알던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거 가만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 막 치잖아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식으로 좀 떠들고 있는데 다소 친중적 요소가 있다라는 말도 있고 좌우지간 미국에 대해서 예전에 일본 총리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생각과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동맹국을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동맹국은요, 한국과 일본과 한국을 겨냥해서 하는 말인데요. 아주 진노하는 그런 어떤 발언도 나왔습니다.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종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모스탄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곧 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엄청나게 지금 어떤 이슈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트루스 포럼 서울대 거기서 또 이렇게 강연이 있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장외 활동에도 아마 참가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슈 파이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이 모스탄을 과연 호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호출해야 되겠죠. 한번 이제 기대해 보고요. 이걸 계기로 우리 제도권 언론들도 이제 보도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리해 놓은 걸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네 명이 이번에 핵심적 역할을 했었죠. 트럼프 드디어 부정선거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 존 밀스 대령, 그랜트 뉴섬, 그리고 모스탄, 브래들리 테이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요. 여기 했던 말들, 다 알고 계신 거지만 한번 좀 읽고 가겠습니다. 한국의 이번 대선은 도둑맞은 선거였다. 미국도 마찬가지.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국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문서 자료, 영상 증거, 물리적 증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다. 과학적 데이터도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모스탄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한국 선거 조작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이야기도 충격적 이야기죠. 여기는 중국 공산당만 움직인 게 아니고 북한도 여기에 지금 끼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중앙선관위는 투명하지 않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들의
서버, 전산 장비 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도 이걸 하기 위해서였죠. 자, 계몽령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민경욱 전 의원, 모스탄 대사는 자신이 제기한 이재명의 어린 시절 범죄 의혹과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것은 이재명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 축에 끼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범죄 축에 끼지도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뭡니까? 수없이 많은 그 연쇄 살인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이 모스탄이 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의 대사는요, 대통령을 통해 미국 국민을 대표한다. 대사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임을 고려할 때 이 대사는요, 사성 장군보다 높은 위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사성 장성과 제독들이 대사직을 맡는 것은 승진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 대사들은 외교적, 법적, 면책 특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번 임명되면 평생 대사라는 직함을 유지한다. 모스탄이나 고든창 같은 사람이 한국 대사로 지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올 것이 옵니다, 지금. 자, 저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제형사 정의 담당 미국 대사로 임명되어 일했다. 이 모스탄의 이야기입니다. 제 임명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분명히 해왔다. 그는 마치 용맹한 사자와도 같은 인물이다. 나를 위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제고하라. 모스탄을 지금 비난하거나 근거 없는 모함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스탄 대사가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스탄은요, 절대로 덮보잡이 아닙니다. 정체불명의 수상한 자가 아닙니다. 김동아라는 인간이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나중에 그 SNS를 바로 내렸습니다. 아 차차 이래 됐죠. 아마 그건 뒤에서 누군가 내려라 그랬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쪽에서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거든요, 저들은. 그런데 그것을 김동아가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아 뜨거라 이래 된 겁니다. 절대로 이분요, 모스탄은 덮보잡이 아닙니다. 그 국제형사사법대사 그것만 하더라도 차관 정도의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될 수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 대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인을 검열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유튜브 코리아, 구글 코리아, 엑스코리아, 구글 코리아도 포함된다. 경고받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저는 분명히 경고했다. 지금 SNS상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 안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폭압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 보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영석 기자, 한국에서 기자회견 하실 때, 찌제명이 18명이 연루된 집단, 이제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이나 다른 출처에서 얻으신 건가요? 저는 모스탄 대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얻었다. 제 모든 출처가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인의 서면 증언도 있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안동댐 그것 말고도 다른 그보다 더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이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터치하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 자, 이슈 파이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모스탄 대사는 현재 고든창 변호사 등과 함께 차기 주한 미국 대사 3인의 후보로 통보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낙점을 기다리고 있다. 최종 3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 여성이 있죠. 박은주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원 의원 2번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직책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든창 아니면 모스탄 둘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자, 부정선거 이재명 성범죄 폭로한 모스탄 14일 방한한다. 자, 여기 보면요, 모스탄 대사는 자신의 친구가 3.5%의 법칙을 이야기해 줬다라고 하며 대한민국 인구의 3.5%인 175만 명이 지속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에 참여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닷물 속의 염분의 농도는 3.5%,
모스탄 대사가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니 기분이 좋다. 자, 민경호 의원도 요즘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길이다. 한국, 미국, 한국 동맹의 길. 한국도 살고 미국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술의 전당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태극기를 든 성조기를 든 이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모스탄이 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유대한호국단입니다. 여기는 우파 중에 우파 아닙니까? 여기서 고발을 했습니다. 저들이 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공격적으로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뭐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안동댐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이슈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 지도자의 공적 위상과 국민의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요, 대통령을 집단 성폭행과 살해 사건 연루자로 매도한 이 악의적 왜곡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에 대한 이 엄해를 바로잡겠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고발을 해버린 거죠.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합니까? 작전으로 치면 반관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겠네요. 자, 모스탄이 이제 옵니다. 자, 모스탄을 고발한 이것이 말이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배당이 됐다라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야말로 이제 풍운의 드라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이것을 잘. 자, 그러면요, 대반전 드라마의 서곡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